자, 종코노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의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제가 항상 그 영상 설명란에 그 구글 링크 넣어두니까요, 구글 드라이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좀 이 탄력성에 대해서 말해 볼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탄력성이란 뭐냐면요. 변화하는 정도에 관한 개념이에요. 즉 어떤 것이 변하게 됐을 때 얘는 또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 요 개념이 기본적으로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써 있죠. 외부 조건에 따라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관한 개념. 그리고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요 측면의 탄력성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요. 여기 있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가격이 원인, 그랬을 때 수요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보는 게 가격 탄력성. 그럼 말 그대로 공급 측면의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탄력성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개념 체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수요 측면에서는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말 그대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차 탄력성은 뭐냐면요.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이 상품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 A, B 두 제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A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A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B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냐면 교차 탄력성은요. 바로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냐면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어요. A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B의 수요가 올랐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제품이 있는데 어떤 A 제품의 가격이 오르니까요. B 제품의 수요가 오른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애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거 말고 얘 사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이거 비싸네. 그냥 얘 살까? 즉, 이게 너무 비싸지면 다른 제품인 얘를 사고 싶은 거죠. 자, 반대로 A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B 제품의 수요가 떨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요. A의 가격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은 B를 사려고 하지 않고 그냥 A를 사려고 한다는 거겠죠. 즉, A 제품의 가격이 오를 때 B 제품의 수요가 오르고 A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 B 제품의 수요가 떨어지고 이렇게 똑같이 변하게 되면요. 교착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돼요. 오르는 만큼 오르고 내리는 만큼 내리니까 같은 가격이니까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0보다 크고 그때는 보통 대체제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A의 가격이 오르니까요. B의 수요가 줄어요. 이 말은 A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A의 수요도 줄겠죠. 수요량도. 그러니까 A의 수요량이 주니까 B의 수요량도 주는 거예요. 수요도. 그러니까 A를 안 사면 굳이 B도 잘 안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A를 사면 B를 좀 사고 A를 안 사면 B를 좀 안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격이 오를 때 수요는 내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을 때는 보완제라고 해요. 자, 근데 A 가격 변화에 따라 B의 수요 변화가 없어요. 빵이에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0이 되거든요. 이런 걸 독립재라고 해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두 재화를 독립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차 탄력성의 개념은 저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 두 제품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가격 탄력성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자, 수요일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즉,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자, 그러면 탄력이라는 말은 변화하는 정도라 그랬죠?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요, 변화하는 정도가 크다는 뜻이고요. 탄력성이 적다는 말은 변화하는 정도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변화하는 정도가 큰 것을 탄력적이다라고 말할 거고요. 변화하는 정도가 작은 것을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가격이 변해요. 근데 수요량이 엄청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럼 얘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탄력적. 가격이 변해요. 수요량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비탄력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은요.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우린 보통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가격만큼 딱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만큼 딱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게 가격 탄력성 1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바로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클 때를 말해요. 즉, 조그마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사치품과 같은 개념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요량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사람들이 가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요. 여러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쌀 때는 굳이, 아니, 비쌀 때는 굳이 안 사도 된다는 거죠. 싸면 좀 싸지면 사면 되고. 그럼 우리한테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예를 들어 쌀과 같은 거라면 생각해 보시면 쌀과 같은 거라면 뭐 빵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걔는 뭐 좀 비싸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사치품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이런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보통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다. 굳이 안 사도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필품과 같은 경우는 비싸든 싸든 사야 되죠. 안 살 수는 없죠. 어떤 생필품이든.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이 보통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주 필요한 물건들이 비탄력적이고 100%는 아니겠지만 굳이 정말 필요하기보다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들이 보통 탄력적이다.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생필품은 비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탄력적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 탄력적이 될수록 그래프가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완만해지는 게 계속 탄력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선이 돼버리면 얘는 완전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꾸 완만해져서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요. 가팔라질수록 비탄력적이에요. 그래프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가격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냐면요.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아예 0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평선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직선을 띄게 되고 요 그래프 잘 봐두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적, 가파라질수록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상태는 수평선의 상태,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는 수직선의 상태.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그냥 0 돼 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완전. 됐죠?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게 수요일 가격 탄력성 똑같은 게 공급이에요. 예 말을 공급만 바꿔서 그냥 똑같습니다.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공급자들이 탄력적, 가격 변화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 비탄력적. 됐죠? 요렇게 봐 주시면 돼요. 아 가격 안 맞으면 나 안 만들어. 이런 게 보통 뭐죠? 탄력적인 것들. 비싸지든 안 비싸지든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비탄력적인 것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단위 탄력적 1일 때, 탄력적 공급 1보다 클 때, 비탄력적 0과 1 사이일 때, 완전 비탄력적 바로 0일 때 공급량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급 그래프도 완만해질수록 탄력적, 가팔라질수록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팔라질수록 비탄력적, 그래프 경사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적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생산 요소가 제일 커요. 일단 생산 요소 바로 됐죠? 바로 생산 요소를 즉 이걸 노동력이라고 바꾸면 돼요. 노동력 자체를 구하기 쉽거나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면 생산이 용이하니까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노동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구할 수 있으면요. 많이 만들어야 될 건 많이 고용하고 또 적게 고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노동자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일할. 그럼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가격 변화가 돼도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다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봐주시면 되는 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짧을수록 작아 그러니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겠죠. 갑자기 뭐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노동자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으면 한 6개월 잡고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간이 되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 그게 아니면 비탄력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할 얘기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뭐 가격 통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함께 묶어서 가야 돼 가지고 우리 또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만 먼저 좀 확실하게 끝내두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개념은 무엇인지, 숫자는 뭘 뜻하는지, 그래프 기울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 정확히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